자, 이미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깊고 길게 할 거냐면 의문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오래 할 겁니다. 왜냐면 사실 표는 외우면 그만이야. 외우면 그만이라서요. 사실은 이 단원 그 교과서에 나오는 단원을 공부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시험에는 뭐만 나올 건데 의문을 물어보기만 할 거 아니야. 의문을 물어보기만 할 거고 그 다음에 의문표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아냐 모르냐만 이제 물어보겠죠. 그런데 이 의문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뭐 고등학교 문법도 간단하게 맛보기로 좀 배워봤지만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 수많은 문법의 결과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의문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처음에 의문이라고 하면은 자, 의문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말입니까? 음소와 운소가 합쳐진 말입니다. 음소와 운소. 자, 그래서 우리 음소라고 하면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흔히 생각하는 자음과 모음. 얘네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운소는 무엇이냐? 소리의 길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어의 의문 체계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이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요 만화에 여기 네 번째 커트를 한번 볼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의문이라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말의 뜻이 구분이 안 되면 얘네를 의문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물, 불, 발, 불 이렇게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물과 불은 무엇과 무엇이 차이 납니까? 우라고 하는 모음과 리을이라고 하는 자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첫 소리죠. 첫 소리. 미음과 피음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하나의 한 음절, 글자에서요. 딱 하나의 의문 요소만 차이가 나는 애들을 무슨 관계라고 할까요?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고등 그걸 배웠었다면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최소 대립상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개념이 어렵진 않죠. 그냥 하나의 음절에 딱 하나의 의문 요소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 자, 마찬가지로 발과 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비읍과 리을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아라고 하는 모음과 우라고 하는 모음만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자들이 왜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서술형 쓸 때 뭐가 필요하냐면 저런 예시들이 필요합니다. 저런 예시들을 바탕으로 물과 불은 단 하나의 자음 차이인데 소리가 달라집니다. 맞죠? 물과 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물과 불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얘네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 그런데 물에서 불로 바뀌었더니 뜻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자, 그래서 이 물과 불을 가르는 미음과 비읍은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고 해서요 의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의문은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음운이라고 하는 건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이제 음운이라고 하는데 왜 음운이 그러면은 뜻을 구별해주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글자의 요소가 바뀌었을 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음이 달라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발과 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모음 뭐 모음과 자음을 모르진 않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만화 커트에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의 단점입니다. 이게 뭐 개념을 막 밑에다 적어주지 않고요. 정리를 안 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본문 속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모음과 자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라고 하는 모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자음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아, 오, 뭐 이제 아가 아니죠. 요거죠. 아, 오, 이런 모음들의 경우에는 소리가 나올 때 입술이나 혀의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 오,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 나온 소리가 끝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모음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장애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것도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라고 하는 잘 안 보이는구나. 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아 하면은 소리가 그냥 계속 방해를 받지 않고 나와요. 근데 악 했더니 소리가 나오다가 목구멍이 소리를 막아버려요. 악 하고 악. 자,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기역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자음입니다. 자, 그래서 기역처럼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자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장애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의 모음 체계부터 이제 살펴볼 겁니다. 모음은요, 무엇이 중요하냐? 혀의 위치,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입니다. 모음은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 가장 큰 기준은 여러분들 뭘로 나누기 때문이냐?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걸 무엇이라고 한다?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얘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지? 라고 했을 때 이 구분이 중간에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중에 좀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단모음의 특징을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자면 이 단모음의 특징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쵸? 자, 그래서요 첫 소리가 끝소리와 동일합니다. 대표적인 뭐 단모음이 이런 애들이죠. 자, 얘네들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쌤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단모음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중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단모음을 보면요. 아, 에, 어, 에, 오, 왜, 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아를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는요, 아 소리가 내면 우리가 영원히 소리를 낼 수 있어.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맞죠? 아 소리는 처음에 아 소리가 나오면 끝까지 아 소리가 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단모음은 첫 소리와 끝 소리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야나 여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야, 여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야, 여로 발음이 돼요. 그러면서 이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죠. 야 라고 하면서 턱도 내려가잖아. 야, 여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발음이 되면서 동시에 여, 아, 야 이거는 처음에만 여와 야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뒤로 이어질 때는 아, 어 소리만 납니다. 야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야 소리가 나는데 뒤에는 무슨 소리가 나요? 아 소리만 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중모음은요 첫 소리와 끝 소리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이제 개념이 여기 나와 있는데,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과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이중모음으로 나뉜다. 자, 아는 발음할 때 변하지 않아. 아. 그런데 야는 발음할 때 야라고 하면서 입이 벌어지고 혀가 움직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입술 모양 또는 혀의 위치가 변하는 게 바로 이중모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별표 일단은 왜 체크, 그 다음에 위 체크, 별표. 자, 우리는요 얘네 둘을 지금 단모음의 종류로 지금 분류를 해놨습니다. 맞죠? 단모음의 종류로 분류를 해놨는데 발음할 때는 우리가 편하게 왜, 위 이렇게도 발음하잖아. 왜, 위 라고도 발음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 발음할 때 왜, 위라는 식으로 이중모음식으로 발음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는 맞는 의문입니다. 왜? 얘네들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중모음 발음이 아니라 왜, 위라고 이중모음처럼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왜라고 하는 글자를요, 예를 들어서 이중모음처럼 왜라고 읽으면 얘는요 발음 기호상으로 어떻게 표시되느냐, 요렇게 표시됩니다. 왜 이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게 왜야. 자, 그런데 얘는요 그냥 왜로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얘네들을 왜 단모음 위치에 넣어놓냐면요, 단모음의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변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첫 번째. 자,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것의 의미가 첫 소리와 끝 소리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소리와 끝 소리가 똑같은 건 이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발음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왜라고 하면요, 이 왜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인 이 입술이요, 왜라고 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소리로 계속 낼 수 있어.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발음을 해요. 왜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면 왜라고 하면서 뒤에는 에 소리만 나와. 맞죠? 자, 그런데 얘로 발음하면 얘랑 다릅니다.
왜라고 해서요. 되게 발음하기 좀 어려워. 동그랗게 만들고 안에 있는 혀를 또 동그랗게 모아야 되거든. 근데 왜 하면 얘를 계속 끝까지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단모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위라고 하는 발음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낼 수 있습니다. 위, 이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맞죠? 위입니다. 위. 이 위 소리를요, 위 이렇게 내면은 한 번에 짧게 발음하면서 이중모음처럼 발음이 돼요. 위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를 위라고 발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발음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왜랑 위도 마찬가지로 단모음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거는 뭐 단모음을 제외한 이중모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야요요유 그 다음에 여와 왜의까지가 전부 이제 이중모음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표만 외우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냥 표만 외우고 있으면 돼. 그런데 중등 과정에서는 주로 뭘 물어보냐면요, 그래서 단모음에 몇 개 얘네들이 이렇게 있느냐, 이중모음에 몇 개가 이렇게 있느냐, 그래서 얘네들 종류를 전부 다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개수를 세면 단모음은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다, 그치? 자, 그래서 단모음은 총 10개입니다. 이중모음은 총 몇 개가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 자, 그래서 이중모음과 단모음을 모두 합치면 우리말은요, 모음이 모두 21개입니다. 자, 이 개수를 여러분들 또 알아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개수가 보기에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보기에 이중모음의 개수 10개 해놓으면 순간적으로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됩니다. 개수까지 전부. 자,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가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중모음은요, 발음할 때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얘네를 종류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올라가면 종류를 나누긴 합니다. 단모음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등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바로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단모음은요, 아, 오, 위 이런 식으로 발음이 고정되어서 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입술 모양과 어떤 특정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고정되어 있는 위치를 바탕으로 분류를 할 건데, 자, 모음은 총 3가지를 바탕으로 분류를 합니다. 모음은 3가지를 바탕으로 분류를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 여기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입술 모양입니다. 입술 모양. 자, 그래서 입술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느냐? 평순이냐, 원순이냐로 나누죠. 자, 그래서 이 순자는 입술 순자입니다. 입술 순자. 자, 그래서 입술이 평평하게 옆으로 벌어지는 걸 뭐라고 했어요? 평순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다음 원순이라고 해서요, 입술이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원순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원순모음 4개와 그 다음에 평순모음 6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원순, 그 다음에 얘를 평순이라고 한다. 자, 다음 두 번째는 혀의 높낮이입니다. 자, 이것까지 외워야 돼요. 평순, 원순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술형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기준이거든요. 기준, 나누는 기준. 자, 그래서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어떻게 나눕니까?
중, 저로 나누죠. 고, 중, 저로 나눕니다. 고몸, 중몸, 저몸으로 나눕니다. 자, 다음. 자, 잘 보세요. 혀의, 그렇지, 최고점의 위치입니다. 그냥 위치가 아니라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으면 혀설자 그 다음에 앞전자를 써서 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혀가 앞에 있다. 자, 그 다음에 혀가 뒤에 있는 건 후설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눕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요거 빼먹지 마세요. 최고점의 위치. 자, 그런데 우리가 모음, 자음은 괜찮아. 자음은 괜찮은데 모음을 외울 때는요, 절대 내가 평소에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평순이나 원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발음하다 보면 평평해지는 거, 동그래지는 거는 되게 쉽게 이제 이해가 되거든. 그런데 우리 입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 좁은 입 안에서 혀의 위치를 고중저 세 단계로 나누는 거랑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그래서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는 되게 미세한 차이야. 미세한 차이다 보니까 내가 발음하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모음은 그냥 닥치고 외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음표는 맨 뒤에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모음표를 한번 본 적이 있으니까 자, 그냥 넘어가는데 모음표는요, 모음표대로만 그냥 외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대로 안 나와 있는 게 원리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야. 그래서 원리만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왜? 원리도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써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은 거 쓰고 뭐 중간인 건 중모, 혀의 높이가 낮은 건 저모로 나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고중저는요, 으어아 생각하면 됩니다. 으어아. 또는 이제 순서가 이, 에 순서입니다. 얘가요, 고, 중, 저순이거든요. 자, 그러면 혀의 위치가, 이게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따라 그릴 필요 없어요. 이게 입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입술이고 이게 입안이에요. 자, 그러면 혀가 이렇게 있을 때,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게 너무 비극이다. 자, 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지금 위치가 고죠. 자, 그 다음에 중, 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입은요, 고모음으로 혀가 여기에 있을 때는, 혀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턱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혀가 높은 곳에만, 천장 쪽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점 혀가 이렇게 될수록 입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혀가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내려올 때는 턱이 점점점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으어아 하면 이 지금 우리가 발음하는 게 으어아 하면서 턱이 점점 내려가면서 혀의 위치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중저로 나누는 겁니다. 으어아, 으어아. 그 다음 이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에 하면서 입이 점점점 벌어집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외워야 됩니다. 이건 그냥. 자, 그래서 고중저 모음 순서대로. 자, 다음. 여기는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거 진짜 미세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발음할 때는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습니다. 이 하면서 혀 끝이 저 앞에 가 있어요. 자, 근데 으 할 때는 혀의 뿌리가 뒤로 와 있습니다. 혀의 뿌리가 뒤로 와 있는 겁니다. 라고 할 때. 자, 그래서 얘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것도 되게 미세한 차이긴 한데, 우리가 이 이렇게 하면요, 이는 어디에서 나는 소리냐면 입의 앞쪽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앞니 쪽에서 나요. 이라고 해서 소리가 울리는 게 앞쪽이거든요. 근데 라고 하면 소리가 여기 코를 향하는 목구멍 쪽에서 납니다. 이러면서.
자,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전설보험과 구설보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보험과 구설보험으로 나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게 답이다. 자, 다음 자음체계. 자음도 마찬가지로 작게는 3개, 크게는 2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소리가 나는 위치.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나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요 입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게 자, 잠깐만요. 이 기름을 잘 못 그리지만 요게 입술입니다. 맞죠? 요거랑 요게 입술입니다. 맞죠? 자, 그럼 입술 안에 요렇게 앞니가 있다고 칩시다. 윗니 아랫니야. 알겠죠? 윗니 아랫니.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리가 나는 포인트는 첫 번째 입술. 그래서 얘네들을 입술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음표를 외울 때는 소리 나는 위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가는 순서대로 외웁니다. 바깥에서 나는 소리부터 해서 안쪽에서 나는 소리까지 순서대로 우리가 보통 배웁니다. 자, 그래서 윗잇몸 소리가 있습니다. 얘네를 그냥 쉽게는 잇몸 소리라고 하거든요. 잇몸 소리. 잇몸 소리인데 이 잇몸 소리는 무엇과 무엇이 닿는 거냐면 윗잇몸과 요 혀 끝이 닿는 겁니다. 느, 드. 우리 한글 창제 원리 기억납니까? 치음 기억나요? 자, 한글 창제 원리에서 여기 뒤에 닿는 요 소리들이 바로 윗잇몸 소리였죠. 느, 드, 스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입천장, 여기는 이제 입천장입니다. 자, 여기 입천장 부분은 무엇과 맞닿느냐면요, 혓바닥과 닿습니다. 입천장은 혓바닥과 닿아요. 입천장은 혓바닥과 닿습니다. 자, 그래서요, 입천장 중에서 우리 입천장 제일 수직 방향으로 위에 있는 거북이 등딱지 같이 딱딱한 입천장 있죠. 자, 그래서 여기를 무슨 입천장이라고 한다? 센 입천장이라고 한다. 왜? 딱딱하기 때문에. 센 입천장, 딱딱하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 딱딱한 입천장에서 뒤로 넘어가면은 말랑말랑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 안쪽에. 자, 그래서 입천장 뒤로 거북이 등딱지 같은 데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 말랑말랑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뭐냐? 여린 입천장입니다. 말랑말랑. 자, 그래서 여기는 무엇과 맞닿느냐? 혀 뒤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혀뿌리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혀의 뿌리에서 나오는 소리, 우리 한글 창제 원리로 하면은 뭐였습니까? 기역이었죠. 기역. 자, 그래서 이 혀뿌리가 위로 씩 올라오면서 기역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쵸? 자, 그래서 혀뿌리 또는 혀 뒤와 여린 입천장이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청 소리 한 개 있었죠. 목청에서 나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목구멍에서 흐흐흐흐흐 이거. 자, 그래서 목청 소리까지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혀의 위치를 제외하고요, 소리가 나는 위치를 입술, 그 다음에 윗잇몸,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목청 소리라고 해서요. 얘네. 자, 그 다음에 소리 중에서 코로 넘어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코 안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비음이라고 하죠. 비음. 콧소리입니다. 콧소리.
한자까지 있군요. 한자까지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양순음이라고 할 때 이 순이 무엇을 뜻합니까? 입술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입술 소리는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입술 소리 양순음. 자, 그 다음에 이 치조음이라고 할 때 치조가 뭐냐? 잇몸입니다. 윗잇몸을 뜻해요. 정확하게. 윗잇몸. 윗니 바로 위에 있는 이와 맞닿아 있는 부분 치조. 자, 그 다음에 국에는 무슨 뜻이냐? 천장, 입천장입니다. 국에는 입천장이고요. 경은 무슨 뜻이냐?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딱딱한 거 볼 때 왜 경도를 잰다고 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경국의음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입천장.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센입천장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단단한 입천장. 거북이 등딱지 같이. 자, 그 다음 왜 안 되고 있어? 오케이. 자, 다음 여린 입천장 소리는 국에는 똑같이 입천장이고요. 이 연은요, 말 그대로 연하다 할 때 연입니다. 자, 그래서 연한 입천장이라서요, 여린 입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음. 이 후가 바로 뭐냐? 목구멍입니다. 그래서 목청소리라고 해서 목청소리가 후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과 무엇을 나중에 서술형을 쓸 때 적어줘야 되느냐? 나중에 이런 건 그냥 계속 보다 보면 쉽게 외우거든요. 그런데 요 혀는 잘 생각을 못해요. 자, 그러니까 윗잇몸과 만나는 애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혀 끝이었습니다. 어디 갔냐? 혀 끝. 혀끝과 윗잇몸이 만납니다. 그게 바로 잇몸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뭐?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느느느 혀끝이 윗잇몸에 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요 혓바닥이 어디에 닿습니까? 경국의 단단한 입천장, 센 입천장에 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혀의 뿌리 또는 혀 뒷부분이 여린 입천장과 닿아요. 자, 그래서 이 센 입천장 그리고는 이제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윗잇몸에 닿는 혀의 부위들도 다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서술형에서 실제로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요. 자, 그래서 방금까지가 소리 나는 위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 소리 내는 방법은 일단은 크게 어떻게 나누느냐?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눕니다.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 안 울림 소리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여름. 두 번째, 마차름. 세 번째, 파차름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여기 지금 밑에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파여름은 무엇이냐?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입니다. 브, 프, 뿌, 느, 드 이런 것들이 바로 파여름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마차름은 무엇이냐?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차를 일으키며 내는 소리를 마차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쓸 때 뭐도 써줘야 되냐면요,
통로를 좁힌다라는 말까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마찰을 일으키면 내는 소리입니다. 마찰음이라고 해서 마찰 일으키면 내는 소리라고 하면은 감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마찰음은 스, 흐라고 해서요. 공기가 나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파찰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막았다가 틈을 조금 내어서 마찰을 내는 소리를 바로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찰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열음의 특성과 마찰음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열과 마찰. 그래서 파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른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자, 파열, 마찰, 그 다음에 파찰을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중심으로 만약에 그림을 그려본다면요. 자,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긴다. 자, 이렇게 지금 이게 뭐냐면 공기가 나오는 통로야. 이 통로를 어떻게 하냐면 한번 막습니다. 자, 공기는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통로를 한번 막아줍니다. 자, 막아주고 나서요. 열어줄 때 어떻게 열어주느냐? 원래 크기를 회복하면서 열어주는 겁니다. 원래 열려있던 그 크기를 한번 막아준 다음에 다시 똑같이 열어줍니다. 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게 바로 파열의 원리입니다. 파열. 자, 그래서 팡 터뜨린다라고 해서 파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찰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나오는 통로가 있을 때 거기를 좁히기만 해줍니다. 너무 뭔가 명확하지 않다. 다시. 공기가 나오는 통로가 있을 때요. 거기를 탁 꺾어주는데 공기 나오는 통로를 좁혀주기만 합니다. 하면은 이 혀 끝이 입천장을 살짝 닿은 상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마찰. 자, 다음 파찰은 공기가 나오는 통로가 있을 때요. 여기 통로를 한번 막아줍니다. 탁 막아요. 공기가 나오는데. 자, 근데 열어줄 때 얼만큼만 열어주느냐? 조금만 열어줍니다. 자, 그래서 원래 크기보다 좁게 열어주면서 나옵니다. 라고 하면은 라고 하면서 이 혓바닥이 단단한 입천장을 한번 막았다가 라고 하면서 열어주면서 이 앞에 혀 끝은요 살짝만 시옷이랑 똑같이 열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글 창제 원리에서는 이 지읒이랑 치읒, 쌍지읒이 전부 시옷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시옷에서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 공기가 나오는 통로 자체는 윗잇몸이야. 공기가 나오는 통로 자체는 윗잇몸인데 소리 자체는 어디에서 나느냐? 경국의 센입천장에서 나는 겁니다. 라고 해서요. 자, 그래서 걔네들이 파찰에 해당한다. 열어줬다. 한번 닫아줬다가 열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 반울림 소리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울림 소리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음과 유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순우리말로 쓰면 뭐라고 하느냐? 콧소리. 유음은 흐름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자가 바로 흐를 유자입니다. 흐를 유자. 자, 그래서 흐름소리라고 하죠. 자, 그래서 비음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를 코로 보내는 소리입니다. 자, 공기를 코까지는 여러분들 잘 적어요. 근데 무엇을 적어야 한다? 입안의 통로를 막고. 자, 그래서 비음은요 입술을 닫아서 소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입을 안 다물고 있는데도 소리가 나요. 그게 비음입니다. 자, 다음 유음. 자, 유음은요, 혀 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또는 혀 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유음이라고 합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라라라 하면은 라라라 하면서 혀의 양옆으로 소리가 납니다.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흘러보낸다 라고 해서 흐름소리. 자, 그래서 이 비음과 유음이 바로 뭐냐? 울림소리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울림소리는요, 주로 운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이제 시라든지 서정문학이라든지 또는 노랫말에 이런 비음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랄랄라, 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흥을 돋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나눕니다. 자, 그 다음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요. 다시 안 울림 소리를 볼게요. 자, 안 울림 소리는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리 내는 방법이랑, 소리 내는 방법은 그냥 똑같은 말이죠. 소리가 나오는 방법, 공기가 나오는 방법, 공기를 내보내는 방법. 방법과, 자, 그 다음 소리의 세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를 내보내는 방법이 아까 파열, 파찰, 마찰이었죠. 자, 그러면 이 소리의 세기를 바탕으로 또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뭐냐? 예, 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감감, 깜깜, 캄캄이 있죠. 얘네는요, 소리의 세기로 이제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감감, 요게 뭡니까? 예, 사소리죠. 자, 깜깜이 뭡니까? 된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캄캄이 뭐야? 거센소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감감이 아니라 기역, 쌍기역, 키읔을 말하는 거다. 그쵸? 기역, 쌍기역, 키읔을 말하는 건데, 자, 얘네들이 어떤 느낌을 주느냐? 자, 깜깜은요,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강하고 단단한 느낌. 자, 그 다음에 캄캄은요, 거친 느낌을 줍니다. 저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잘 안 느껴지더라도 그냥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표현. 자, 그럼 이 예사소리는 뭐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소리가 약하게, 여기 있네요. 부드러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자,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걸 예사소리, 단단한 느낌을 주는 게 된소리. 자, 그다음에 거친 느낌을 주는 게 바로 거센소리죠. 뒤로 넘어가 봅시다. 네, 여러분들은 그게 없네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 응원의 책의 특성 이야기 여기에서요. 하나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적어줍시다. 아마 이거 배울 겁니다. 학교에서. 자,
운이라고 했을 때 운소가 바로 뭐였느냐? 소리의 길이였습니다. 우리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음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리의 길이 역시 음운의 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과 그 다음에 말과 말이라고, 이거 표시를 처음엔 좀 정확하게 해줄게요. 우리 보통 이제 요렇게 표시하죠. 세모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평소에 찍을 때는 점점 이렇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눈과 눈, 굴과 굴, 자, 그래서 얘네를 장음, 길게 소리 낸다고 해서 장음이라고 하고요. 짧게 소리 낸다고 해서 단음이라고 합니다. 말, 눈, 굴. 자, 그 다음에 말, 눈, 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말은요, 말과 말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짧게 이야기하는 말, 요거는 이제 뭡니까? 말, 이거 뭡니까? 말 두 가지잖아. 뭐랑 뭡니까? 동물 말, 그 다음에 사람 말. 짧게 말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죠. 자, 말, 이건 뭔데요? 동물이죠. 자, 이거 눈 뭡니까? 사람 눈이죠. 사람 눈. 눈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죠. 눈. 자, 굴! 이거 뭡니까? 우리 동굴할 때 굴이죠. 굴 뭡니까? 먹는 굴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의미가 달라집니다. 맞죠? 소리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기준이 명확하죠. 뭡니까? 소리의 길이.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며. 자, 얘네 둘은 서로 말의 뜻이 구별이 됩니까? 구별이 됩니다.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 소리의 길이 역시 음운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말을 구분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맨 뒤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지금 페이지 159페이지. 여기 있네요. 소리의 길이. 그래, 없을 리가 없죠. 잠깐만. 다시 앞으로 넘어갑시다. 실수했다. 중요한 거. 이 짧은 소리가 동물입니다. 동물 말. 말 타고 가자. 자, 말을 똑바로 해라. 사람 말은 요겁니다. 다시 159페이지. 자, 단모음표. 자, 그래서 전설모음, 부설모음으로 나누고요. 이거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전설모음 안에서 어떻게 평순, 원순, 부설모음 안에서 평순, 원순으로 나누는 게 우리가 보통 그리는 단모음표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단모음은 총 10개, 원순모음 4개, 평순모음 6개, 모모음 4개, 중모음 4개, 저모음 2개, 전설모음 5개, 부설모음 5개로 나눕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입 바깥에서부터 입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표시해 줍시다. 얘네 세 개 무슨 소리였습니까? 안, 울림 소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음이랑 유음, 울림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무엇만 외웁니까? 예사소리만 외웁니다. 바다, 사자가, 바다, 사자가 얘네들이 뭐냐? 안 울림 예사소리입니다. 안 울림 예사소리를 기준으로 외웁니다. 바다, 사자가. 자, 그러고 나면 안 울림 소리 하나 남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히읗이 남습니다. 안 울림 소리. 바다 사자가의 하까지 합치면은 바로 얘가 뭐야? 안 울림 소리입니다. 자, 근데 하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없다, 그치? 자, 그리고 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중에서요, 바다 자가는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모두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사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만 존재합니다. 사는 거센소리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안 울림 예사소리 바다 사자가를 좀 잘 알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미 배웠겠지만 그 배운 사람 학생들이지만 그 고등문법에 올라가면 이 안 울림 예사소리를 기준으로 또 이제 그 나누기도 하죠. 또는 이제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음운의 변동 현상이. 자, 그 다음에 음운, 음운이 아니라 비음, 니은, 미음, 이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쌤이 그 저기 뭐야 남중이나 이런 데서 가르칠 때는 비음하면 니 엄마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데 니은, 이응, 미음입니다. 알겠죠? 비음. 자, 그러면 하나 남습니다. 뭔데요? 유음, 흐른 소리. 얘는 그냥 따로 외워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음이 다 외워집니다. 바다 사자가 하면은 히읗 하나 있고요. 자, 그래서 파열음, 마찰음 정도는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 저기 뭐냐 겹치는 그 저기 안 울림 소리 중에서 겹치는 디귿이랑 시옷밖에 없어요. 디귿이랑 시옷, 잇몸 소리. 그 이외에는 바다, 사자가 이렇게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그럼 목적 소리 하나, 히읗. 알겠죠? 비음은 따로 그냥 외워두고요. 리을, 유음도 따로 외워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 좀 남았으니까 우리 요것도 저기 뭐냐 외우는 그게 있죠. 키위를 주게 소. 보통 이제 이렇게 외웁니다. 그럼 저문 두 개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외우긴 하던데, 자, 키위를 주게 되었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되느냐? 이 기준들 있죠. 이 기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빈칸들을 만들어줘야지 여기에 키위를 주게 되었소라고 하면서 내가 적을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구조들을 아는 겁니다. 알겠죠? 아, 이거 여러분들 퀴즈 문제 좀 풀리고 한번 좀 하게 하려고 했더니 시간 될 건데 5분. 자, 여하튼 이렇게 해가지고 자음과 모음의 구조들을 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은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